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기 103년 청소년 교화 박람회가 올해는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소년 청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원불교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불교의 미래 교화를 준비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대기 교무와 함께 청소년 교화 박람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보니 또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청소년 교화 박람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우선 교화 박람회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불교의 청소년 교화 박람회 어떻게 시작된 행사인가요? 네, 청소년 교화 박람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행사를 이렇게 변형했을 때는요,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9년째 행사를 맞이했고요. 시작은 원기 90년에 청소년 교화자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의 청소년교가 함께 모여서 청소년 교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구체적인 사례 공유를 시작하는 어떤 1박 2일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95년부터는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행사의 성격을 바꾸면서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바탕한 청소년교회의 새로운 방법적인 모색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0년부터는 저희가 좀 그 내용적인 부분에 한 번 더 변화를 줘가지고 좀 구체적인 지도자 교육이나 좀 자격증 과정 같은 걸 많이 개설해서 현장에 계시는 교육에 구체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와 네. 어울리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원불교 훈련을 몇 번 가보더라도 네. 상당히 젊고 밝고 네. 또 그렇죠. 흥미있는 교육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청소년 교화 박람회 현장이니까 생각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익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올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최된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교화 박람회는 그 2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교화 박람회는 젊은 교무님들이 주로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어떤 행사들보다 좀 많이 역동적이기도 하고 좀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제 교화의 온도를 높이자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화의 온도를 높이고 싶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서울에서 개최하는 점의 특징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강사님들을 좀 모시기에 용이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에서 열어지는 거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소개하기도 하고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교화 박람회 보통은 익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서울에서 특히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외부 강사님들 많이 초빙하고 외부 강의들을 많이 배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익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익산에서 열릴 때의 장점은 뭐냐면 접근성에서도 오히려 더 용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익산이나 총부나 전북교구, 중앙교구에서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서울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익산에서 개최하게 되면 종목사님이나 또 총부의 어른들이 많이 좀 참석하시면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서 좀 훈훈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장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 개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그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가장 좀 행사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개최하면서 좀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게 되고 특히 또 서울에 있는 많은 재가교화자들이 참석하게 됐던 점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작년 행사나 재작년 행사에 비해서 재가교화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한 마음을 특히 갖게 되었습니다. 교화의 온도를 높이자. 교화의 온도를 높이는 청소년 교화 박람회가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교화의 온도를 높인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했었는데 원래는 그 줄임말로 교도를 높이는 이었어요. 그래서 교도를 높이는 것이 곧 교화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저희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사실은 교도를 높인다는 게 무엇일까? 특히 청소년 교도로 한정을 지어본다면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들은 자발성이나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 교무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자발성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곧 교도를 높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의 교화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화의 온도를 궁극적으로 높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결제식에서 좀 눈에 띄었던 장면 한 가지는 라면을 전달해 아. 주신 거였어요. 고3이 있으면 라면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2월 22일부터 28일 동안의 일주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청소년 주간이라고 하는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특별 기도들을 올리는 그리고 순교도 좀 하는 그런 기간을 선정해 놓고 집중적인 어떤 청소년 교화의 어떤 활동들을 좀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특히 고3 이라면 그리고 새내기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고3들에게 그리고 전국의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라면을 보내주는 어떤 이벤트를 했었고요. 네. 또 그거 외에 럭키박스 이벤트를 좀 했었는데요. 올해가 103년이다 보니까 전국 교당의 103개 교당에게 네. 저희 럭키박스를 보내줘서 럭키박스는 청소년 교화교재에 담겨 있어가지고 아, 네. 교우님들께서 순교하실 때 이 선물을 딱 꺼내서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럭키박스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교회의 온도를 높이자는 행사에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네. 청소년 청년 교화에 딱 어울리는 문구들이 눈에 띄어서 네네. 네, 일단 기대를 가지고 이 청소년 교화 박람회를 올해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고3들이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딱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시는 네, 그런 네. 일이 되겠군요. 또 결제식에서 교정원장님이 참석하셨고 결제 법문 내려주셨는데 결제 법문의 내용이 저는 상당히 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사실 교정원장님께서 매년 청소년 교화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젊은 교부님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청소년 교화의 어떤 발전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박람회 때의 결제 법문도 그랬지만은 예년 행사 때 그 청소년 교화자들에게 그런 말씀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신에게 투자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교화자들의 큰 위로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과 메시지를 주셨었는데요. 특히 올해가 100년 전에 법인성사와 방언공사가 있었던 해다. 청소년 교화가 어렵고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어렵지 않으면 이 일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청소년 교화의 새로운 실마리와 돌파구를 찾는 것이 과거 100년 전에 방언공사와 그 법인성사에 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그 법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방언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 선지님들께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해 주시니까 이 방언공사의 뜻이 잘 전달이 된 것처럼 네. 청소년 교화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교화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들을 다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를 하나 발견을 했었고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을 잘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신 이유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청소년 교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찾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받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대목 기억에 나는 네,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 맞습니다. 개벽이 바로 네. 우리 방언공사를 했고 그 법인성사를 했던 그 시대의 개벽과 준하는 지금의 네, 개벽이 네,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개벽이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네. 것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 교화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로 어떤 교육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첫째 날 선택형 강의라고 네. 이름 붙여졌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같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눠진 선택형 강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분화된 강의를 진행한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선택형 교육 과정들을 좀 최대한 많이 보장해드리고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요. 물론 내가 이 5가지 강의를 다 듣고 싶은데 왜 한 가지만 듣게 하냐 이런 어떤 불평과 클레임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강의를 다 듣고 싶다고 하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선택형 교육 과정의 장점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내 교화 전략에 맞춰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그 교육 과정들을 모두에게 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선택지에 맞게끔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자발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알면 쓸모 있는 신기한 교화 지식이라 알쓸신교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이밍하면서 저는 각자 교무님들께서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처한 교화지에서 청년 교화를 집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 중심 교화를 하시는 분에게는 또 그에 맞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맞게끔 들어가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였습니다.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교화 지식, 알쓸신교. 네. 재미있는 제목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이 젠탱글이라든지 사회적 보드게임이라든지 이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션 같은 강의들은 정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화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5가지 교육 과정도 굉장히 다 의미가 있고 교화자들이 좀 역량적으로 많이 좀 배우고 학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강의들입니다. 먼저 청소년 퍼실리테이션 강의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도자 교육을 계속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해서 벌써 청소년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3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촉진자입니다. 네. 예전처럼 어떤 지시적이고 끌고 가는 그런 호흡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정말 호흡하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역량이나 역동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도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좀 저희들이 많이 권유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에 교육을 진행해서 정민규 코치님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시면서 퍼실리테이터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전문으로 하신 분이다 보니까 특히 더 저희들에게 많은 사례와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젠탱글 테라피 과정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고 네. 또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몰리는 강의였는데요. 네. 젠탱글은 어떤 우리가 예전에 하고 있던 만다라 교육의 어떤 서양식 버전인데요. 아, 네. 그 펜과 연필만 있으면 이 모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만다라 교육을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어떤 나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젠탱글도 펜과 도구를 사용해서 내 내면의 욕구들을 표현해 보면서 또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고 또 명상으로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했었고 이 젠탱글의 장점은 좀 어린 유아부터 성년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또 프로그램적인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기 테라피는 교화자들이 굉장히 내면의 다양한 욕구들과 감정들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향기 테라피에서는 특히 조향이라고 해서 그 각각에 맞는 장소에서의 어떤 향기에 대한 세팅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기는 어떤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버페를 볼 때는 어떤 향이 가장 효과적일지 교육을 할 때는 어떤 향기가 효과적일지, 뭐 선을 할 때는 어떤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학습하면서 어떤 향기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어떤 나의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풀어보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컬러 테라피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번에는 향으로 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마지막 과정이 이제 사회적 보드 게임인데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희망제자소랑 이 사회적 보드 게임을 진행을 했고 사회적 보드 게임의 이름은 좋은 일을 찾아라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진로 교육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진로 교육이 약간 진로 탐색 교육처럼 해서 어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안내와 이해 정도에 좀 천착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사회적 보드게임에서의 추구하는 어떤 좋은 일을 찾아라 어떤 진로 교육의 내용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진로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좀 믹스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들은 무엇이고 그건 내가 가진 꿈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교무님들께서 상담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보드게임을 생각하면서 네. 정말 실생활에 있는 일들이 다 게임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게임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법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것을 게임에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걸 이라는 간단한 생각을 한번 그냥 해봤던 그런 경험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요즘에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직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직업이 뭐야? 좋은 일이 뭐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교우님들이 같이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째 날에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된 이후에 다음 둘째 날도 역시 선택형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3개의 강의실로 나눠져서 글쓰기 명상, 소매틱 움직임 그리고 성공의 FX 교육이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이건 하루 종일 진행됐어요? 네, 어떤 내용들인지요? 네, 첫날 알쓸신교가 약간 선택적으로 해서 당장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다면은 둘째 날 기동된 이 3가지 교육 과정은 집중적인 지도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준하는 과정들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하루 길게 8시간 이상을 배치한 것들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에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이해부터 이론 교육부터 해서 실제적인 어떤 활용 교육까지 연결시키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3가지 교육 과정 중에서는 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김성소 교수님이 진행하신 글쓰기 명상 과정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었고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몰렸습니다. 네.
글쓰기 명상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의 교전이나 대종경, 정산조서 법화 같은 법문들을 같이 읽고 어떻게 명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안내 교육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명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나 우리 마음 공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교전을 통한 마음 공부, 교전을 통한 글쓰기 명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차감점들을 받아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매틱 움직임 과정들은 우리 현대무용가 구금미 선생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정말 소통하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네네. 구금미 선생님께서는 저희들과 소통하기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불교에서는 그 당장 동정 간 분리선을 이야기하고 영육상전을 이야기하고 동정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몸의 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선도 중요하다. 마음의 선도 필요하지만 몸의 선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해서 선지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서 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요가 그 행위에서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충분히 풀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앉아서 사는 좌선이나 행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이 우리 성공의 자케오 신부와 함께 진행했던 그 FSC 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FS 교육 과정은 쉽게 말해서 또 다른 길찾기를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영국 성공회가 영국에서 어려운 어떤 교화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와 호흡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희들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교당으로만 바꿔서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당을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의 교당, 미래 교당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 FS 교육에서의 각 과정들에 대해 바탕해서 그럼 우리는 이 대종사님 교법을 어떻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성공의 신부님이 대종사님 영정을 띄워놓고 교육을 하니까 네, 굉장히 네, 그 네. 모습이 새롭기도 했고 좋았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네. 교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기도 네, 네.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통된 특강들을 또 함께 진행했습니다. 4월 동안 하지연 건국대학교 의학대학원 교수가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강의했었고, 둘째 날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요. 마지막 날에 이충환 하자센터 기획부장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강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까 미래 일자리에 대한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유했던 이 강의의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저희가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보통 명사특강을 한 꼭지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려 3꼭지를 준비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 3가지 교육과정 중에서 첫 번째 하지연 선생님 강의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상담의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 제기도 하시고 저서들을 좀 집필하시면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됐던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라는 책이나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라는 책, 그리고 공부 중독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10대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으로서 정말로 10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질 것이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교수님 강의 중 2가지 기억이 남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덕후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네.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몰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에 대한 지적이 하나 좀 인상이 깊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이라는 주례를 밟지 말아라. 청소년들이 성장기 때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과 어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에 대한 지도를 좀 면밀하고 솔직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언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요. 특히 하준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하고 사후 미팅을 하면서 그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세요. 네. 어떤 말이었냐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좀 확산해서 개인의 마음 공부를 넘어서 사회적인 마음 공부로 확산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과 당부를 많이 좀 주셨던 게 좀 특히 인상이 깊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씨가 와가지고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쓰고 그리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40개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교무님들께서나 교화자들이 깊이 이해하고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권리 협약이라는 내용이 법조항 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책으로 쉽게 그리고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좀 에피소드긴 하지만 밥장 씨가 와가지고 교무님들이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내가 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감히 강의를 합니까 네, 네. 해가지고 좀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좀 약간 좀 줄이고
좀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좀 아동 권리 협약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지 이러셨냐고 하는 어떤 내용들도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었고 네네. 그 여행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힐링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뭐랄까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했던 강의들이 바로 마지막 날 강의였던 하자센터 이충환 기획부장의 일자리 소멸시대의 진로 교육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원불 청소년국에서도 그렇고 하자센터랑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하면서 하자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진로와 인성교육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시로 좀 내용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진로 교육이 근본적으로 좀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불교나 특히 이런 종교계에서나 이 시민사회계에서 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로 교육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고 있는 차원에서 사회적 진로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좀 편협하고 획일적인 진로 교육이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로 교육,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탐구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교당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종교계에 걸맞는 진로 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충환 기획부장이 충분하게 소화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역시 좀 교민들에게 하는 강의들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일자리 소멸시대에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중간에는 청소년 교화 교재가 저지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전 좀 많이 놀랐는데 정말 다양한 교재들이 있고요. 마음 일기 쓰는 교재들도 많이 있고 또 교전, 조그마한 교전부터 뭐 다양한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이된 교전들도 많이 있었고, 불전 도구들도 아주 작게 아기자기하게 있었고요. 캐릭터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청소년 교화 교재를 청소년국에서 직접 개발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청소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교화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들인데요. 단순하게는 청소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뭐 이런 단순히 선물 상품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법회 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들입니다. 단순하게 선물로 주는 걸 넘어서서 법회를 보고 나서 교무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복주머니 만들기를 통해서 법회 후 2부 활동으로 그렇게 같이 체험 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도 있고요. 이번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톡톡 퍼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우리 블럭 맞추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만들어보고 또 교무님도 만들어보고 성tat도 만들어가는 이런 톡톡 퍼즐 같은 걸 같이 만들어보고 있고, 또 보석 십자수 이런 거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같이 교무들과 함께 다양한 교화 교재를 체험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교화 교재들의 개발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들은 저희가 미래세대 희망위원회 안에 그 교화 교재 분과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위촉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있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봄이 오는 소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봄호소에서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교도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보급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가쁘게 말씀을 나눴지만 올해 청소년 교화 박람회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한 번쯤 딱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항상 청소년 교화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어렵다, 그리고 상황이 쉽지 않다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고, 특별한 돌파구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탐색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 교화 박람회 올해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간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간질간질한 마음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는 많이 회자되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네,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교화의 온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면서 청소년국에서나 또 행사를 그 주관하는 입장에서의 생각한 세 가지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청소년 교화에는 새로운 동력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뭔가 그 근원적인 좀 힘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가 현장을 지원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힘 있는 정책 추진과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화라는 게 무엇인지,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토론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 가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청소년국에 있어서의 교화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꼭 그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청소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온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치적으로도 내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내면에 있어서의 마음 공부도 역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과 어떤 자발성에 대한 어떤 탐구들이 필요한 것이 청소년 교화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에서 우리가 모두 좀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족 중심의 청소년 교화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탐구해 가다 보면 이 가족 문제나 현대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들, 이 진로교도 모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의 문제와 가족 중심의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화자들이 모두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그에 대한 단계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교화의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요. 교무님들이나 교화자들이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좀 깊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로 새로운 어떤 교화적인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정 원장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네요. 네. 방호공소만큼 어려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만드신 우리 회상인데 당연히 그 기운들을 받아서 그 힘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좋고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청소년 교화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특히 더 감사한 마음이었고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과 책임감이 생겼었습니다. 특히 교화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혹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내달라, 교재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이 소통하려고 하시고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려고 하시는 노릇들에서 원불교 청소년국과 청소년 교화 박람회가 가진 의미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찾게 되고 알게 되었었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에서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나 가족 중심의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노력하고 청소년 교화의 희망숲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번에 있었던 교재들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후기 영상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제공하시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 행사를 끝내고 나서요. 그 어느 해보다 자료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파일을 공개할 수 있는 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해가지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선택형 교육 과정을 한 가지를 듣다 보니까 나머지 교육을 못 듣은 분들도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 전달을 우리 교육자 광장이나 또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보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화 박람회에 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정말 즐거운 웃음들이 함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찬 희망들이 함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00년, 방언공사 100년과 법의성사 100년의 이 시간 동안 정말 선진인들께서 닦아주신 이 길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또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도 함께 얻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더 다음 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교화 박람회가 되실 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